이번에는 간단하게 표현하되 이제 여러 개의 사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구별해서 표현해야 되죠.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세 마리예요. 우리는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봤어요. 이 대상을. 그런데 물고기 셋. 그러면 사과 하나는 우리가 인식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 서로 대화의 주제에서 빠진 거죠. 이건 표현 안 하는 거죠. 물고기 세 마리. 그러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공간 우리가 얘하고 한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사과 하나 그리고 물고기 세 마리. 그러면 그리고라고 표현하죠. 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의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총 하나도 빠짐없이 뭔가를 구별해서 부를 때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죠. 언어적으로 이 그리고가 사실은 플러스예요. 이태리 말로 at 이 t가 플러스 기호 더하기 덧셈 기호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는다? 사과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사과를 사라고 하죠. 우리말로 글자 하나만 쓰자는 거죠. 물고기의 물. 그래서 사, 그 다음에 산물. 근데 여기 이제 사과 하나니까 원래는 일사해야 되잖아요. 일사. 근데 이 앞에 하나 했을 때는 일은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일을 생략하고 100이라고 해도 100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A 이러면 1A라고 하는 것도 A가 하나지만 1을 생략해서 A라고 해도 A가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은 생략한다. 이것도 사실은 수학적인 어떤 표현의 특징이에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헷갈림이 없으면 이게 사과 하나 하면 1을 빼도 사과 하나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1은 그래서 생략한다. 주로는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자, 그리고 물고기 세 마리, 산물이죠. 반드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란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란 말을. 이거는 물고기 세 마리, 그리고 산물고기죠. 산물이죠. 산물, 그리고 2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몇 개인지 구별해서 영어로 세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알파벳이 A, B, C, D죠. D가 먼저 나와요. F보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거꾸로 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야. 수학에서는. 그렇지만 아이가 이걸 딱 보면 그림대로 정리를 하겠죠. 물고기가 fish였죠.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3fish고 그 다음에 그리고가 플러스예요. 그리고가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dog 있죠. D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는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제 1은 생략하겠죠. 그 카에 C만 쓰겠죠. 하나니까 그리고 물고기 3마리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제가 설명을 썼죠. 그리고가 플러스 기호인 at에서 왔다. 플러스 기호는 at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것도 책이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컵이 두 개죠. 물론 이제 1 하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쓰면 어떻게 해요? 북이죠. 북 하나에 컵이 두 컵, 2C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 자체가 수학적 표현이에요. 굉장한 수학적 표현이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유초등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느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국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우리가 그 개념을 안내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주변에서 보는 것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이제 이 수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제 정리해요. 같은 종류 이렇게 모으고 세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라는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B와 B를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B와 B를 하면 B가 2개. 조금 더 이제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북이라는 걸 보면 이게 카운트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교재를 오리면 이렇게
카드가 돼요. 이 카드를 카드 놀이를 많이 하세요. 아이에게 물어보고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영어로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극에는 사실은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A가 두 개니까 이 A 서로 다른 대상인데 우리가 전체를 인지를 하고 카운트를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총합 그리고 EA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D가 더하기 4개니까 4D가 되겠죠. 4D가 되겠죠. 그리고란 표현을 아이들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뭔가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필요하고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총합을 나타낼 때 그런 훈련을 카드놀이를 통해서 해주면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고 아이도 즐거워하고 수학적 감각은 수학적 표현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 표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수학감각 수세기편 강좌를 마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천천히 하세요. 이 카드를 10분에 하는 게 아니고 10분 만에 다 끝나고 이제 다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천천히 다만 한 번 할 때 오래 하지 않고 한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 관심은 사실은 뭐 30초 단위로 변하거든요. 30초에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게 있으면 바로 가서 눈에 보이는 그거를 이제 충족하고 싶은 거죠. 호기심을. 그래서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짧게 좀 더 짧게 하되 긴 기간 동안 천천히 이런 방식으로 하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하고 같이 관찰하고 아이 성취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시간 함께 보내주고 카드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는 즐거움 부모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또 주제가 수학이잖아요. 수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니까요.